네, 그럼 국고청 일부를 열어줄 우리의 파트너 만나보겠습니다. 1월의 베스트 전문가이자 한경의 차트 여신 감은숙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먼저 시장부터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장 반가운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650선을 돌파하면서 순항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또 이번 주 말미 들어서 보니까 약간 조정을 받는 듯한 모습이기도 했죠. 네. 그래서 약간 우려스럽기도 한데요. 이번 주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코스피 증시와 코스닥 증시 정말 K 증시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었다. 언제 만에 이렇게 맞아요. 상승이 됐나 싶을 정도로 7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다가 지난 목요일 약간 조정의 그림들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장중 조정의 흐름들이 있었지만 장 마감에는 그래도 잘 마무리를 시켜주면서 십자형의 양봉 캔들로 마무리가 됐던 그런 모습들인데요. 어찌 보면 지금 이 시장은 급등 이후에 매물이 좀 소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동안 워낙 시장이 하락했었기 때문에 7거래일 연속 상승했던 부분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또 조정에 대해서 우려를 갖고 계시는데 사실은 지금 바닥권에서부터 우리는 한 2600선 돌파 이렇게까지 생각했었는데 뭐 2650을 훨씬 돌파를 했고요. 그랬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와야 하는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가운데 거래소가 941개 종목 중에서 500개 이상 종목이 상승했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하락을 우려할 그런 장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가운데 또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한 지 1년 만에 시장은 돌고 돌아서 밸류업 관련 종목들의 흐름들이 제자리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 이유들은 또 기업들이 내놓았던 그 당시에 공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과 또 미국 주식과는 미국 시장과는 다르게 우리 증시의 주주 친환경적인 그런 제도제의 부족함들 이런 것들 때문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들이었었고요. 이런 가운데 또 환율은 약세 그림을 보여주었었죠. 특징적인 흐름을 본다라면 한한령에 대한 기대감으로 컨텐츠, 미디어, 음원 관련주들의 흐름들이 강세였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 카지노 관련주들의 흐름들도 호텔신라라든지 여행 관련주들도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왔던 그런 흐름입니다. 이런 가운데 철강에 대한 이슈가 있었었죠. 정부가 저가 밀어내기 흐름으로 인해서 철강 수출에 대한 대응이 이루어지면서 철강 관련주들의 흐름들도 조금은 강세였는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윗돌 빼서 아랫돌 메꾸기. 그동안 강세였던 조선, 방산 종목들의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면서 또 바닥권에 있던 업종 순환매의 흐름들이 정확하게 이어지고 있는 그런 장세다라고 보여집니다. 새로운 자금이 유입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자금으로 많이 오른 종목은 차익을 챙기고 그리고 오르지 못한 종목은 지금 지수 2650선까지 온 상황에서 계속 바닥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순환매의 흐름들이 이어졌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국고청 일부이니만큼 미국 시장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겠죠. 네.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다우지수가 올 들어서 최대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1.69% 하락하면서 3대 주요 지수가 모두 하락하는 그런 그림이었었고요. 이런 가운데 매그니피센트 7 7개 업종 중에서 종목 중에서 애플 정도만 선반영을 했었고 그리고 그 외에 엔비디아라든지 브로드컴, 테슬라의 주가가 하락했던 그런 흐름들입니다. 2월 소비 심리가 64.7%로 1월 대비 7포인트 정도 하락했던 그림이고요.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급등으로 불안 요인이 작용이 되면서 또다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확실성이 되살아나고 있는 그런 구간인데요. 또 인공지능, AI, 반도체 업종들의 우리 증시와 마찬가지로 차익 실현 물량들이 있었는데 제가 강연회 때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1월, 2월, 3월 특히나 이 1분기의 미국 시장은 고지전이 예상이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고지전이라는 단어를 좀 찾아보시면 위에 고지에서 우리 앵커님 제가 들어오기 전에 그러니까 등산을 되게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고지전이라는 얘기가 바로 이 등산의 고점, 이 위에서 저희가 이런 어떤 설전을 펼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미국 증시의 흐름들이 2분기, 3분기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관세 정책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1분기에는 고지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게 지금 하락이 아니라 어느 정도 고점에서 서로 차익 물량을 내놓고 다시 매수하고 하는 그런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이 1분기는 그래서 어쩌면 K 증시가 훨씬 더 강한 모습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1분기는 미국 시장은 어떤 추세 하락이나 또
새롭게 제가 해외여행 시즌 2 이렇게까지 오픈하면서 미국 증시를 시작을 했는데요. 미국 증시를 시작한 마당에 너무 늦은 감이 아닌가라는 우려도 가지실 거고 1분기에 가파른 상승이 나오지 않아서 또다시 이 소 뒷다리 잡는 게 아닐까라고 우려하실 텐데 지금 1분기는 미국 증시의 고지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오히려 K 증시에서 수익을 맛보시고 그리고 2분기, 3분기로 넘어갈수록 미국 시장에서 제대로 좋은 종목을 찾아서 장기 투자를 하신다라면 올 연말에는 K 증시와 미국 증시 양쪽에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그런 현명한 투자의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여러분께 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시장부터도 미국 시장까지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고지전을 펼치고 있는 미증시 급락 때문에 다음 주 초 우리 시장의 흐름이 좀 우려스럽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의 구원투수 연기금이 14년 만에 역대 최장 순매수 행진에 나서면서 15거래일째 사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한한령 해제 기대감도 있고요. K칩스법 통과, 또 거래대금도 8개월 만에 최대치까지 오르는 등 여러 가지 증시 호재 거래들이 많은 만큼 증시가 더더욱 탄력을 받아서 3천 돌파 꼭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파트너님, 이른 아침에도 함께하는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주말에도 쉬지 않고 다음 주 집중해야 할 종목들에 대한 팁을 준비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은 공개 특강이 없고요. 내일 9시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 방송 끝나고 나서 굉장히 많이 들어오셨었어요. 네. 예, 그리고 제가 10시부터 해서 2시 반, 3시까지 거의 장장 5시간을 와. 무료 특강을 했었거든요. 네. 아쉽게도 오늘은 없지만 내일 또 그보다 못한 만큼 시간은 적지만 알찬 내용으로 준비하도록 하고요. 특히나 또 저희 일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또 AS가 나가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 주말 지수 2650선까지 오른 이 시장에서 우리가 공략해야 할 지금 이 종목, 어떤 종목과 어떤 섹터인지를 내일 속 시원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들 쉴 때 하는 공부가 진짜 공부죠. 23일 일요일 바로 내일 밤 9시입니다. 무료 공개 방송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주식 포트폴리오 든든하게 채워보시죠. 네, 그럼 본격적으로 가문숙 대표님과 함께하는 해외 주식 여행 떠나보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미국 주식할 때 주의해야 할 세금 부분을 알려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미국 주식을 매수해서 수익이 났을 때에 네. 세금을 얼마큼 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ETF라든지 한번 점검을 해봤는데 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이 미국 주식에서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이라는 건 내가 가지고 있던 자산을 처분했을 때에 생기는 이 세금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2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세금을 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와 내가 미국 주식으로 1,000만 원 수익 냈는데 250 제외하고 750을 갖고 세금을 내자면 너무 많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이 시간에는 절세를 좀 할 수 있는 부분 절세라고 해서 꼭 이렇게 세금을 뒤로 이렇게 빼돌리고 나쁜 게 아닙니다. 적게 낼 수만 있다면 아니 우리 왜 절세 그러면 이 뒤로 왜 세금 막 이러는 거 아니야? 네. 합법적으로 절세 잘하면 좋은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그게 네. 중요한 거죠. 제가 지난주에 어떤 글을 하나 읽었는데 네, 어떤 그 글이요? 글이요. 부자의 기술이라는 글이었어요. 그런데 제 머리를 솔깃하네요. 네, 탁 때렸던 게 부자는 소득을 자산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득, 그러니까 정말 쉬운 얘기인데 네. 우리가 돈을 많이 번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한번 생각하게 되는 맞아, 부분이네요. 맞아. 네. 별거 아닌데요. 네. 소득을 저도 사실 한경에서 베스트도 되고 하면서 돈 많이 벌었거든요. 네. 네. 근데 멋지십니다. 이 돈이 자산이 될 수 있도록 바꾸는 거. 그래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이게 뭐 주식 투자에서 매매를 잘하면 이게 자산 아니야라고 하실 텐데 아닙니다. 주식 투자를 해서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는 건 소득입니다. 이 소득을 내 자산으로 바꾸려면 주식 투자도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드리죠. 그래서 미국 주식을 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이 소득을 자산으로 만들 수 있어야 여러분들은 앞으로 정말 찐 부자가 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금 부분도 마찬가지로 절세라는 게 합법적인 절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간략하게 그 절세 팁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준비한 화면 자료들 보시면은요. 먼저 일단은 제가 이제 요
데이터를 이렇게 보시면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매매 차익 세금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대주주 외에는. 그리고 배당소득세가 15.4% 정도 원천 징수를 해야 되고, 그리고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매매 차익은 없고 배당에 대한 소득만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국내 주식형 ETF는 매매 차익금은 없습니다. 세금은. 그러나 마찬가지 배당소득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상장 ETF, 국내에 상장된 미국 상장 ETF에 있어서는 배당소득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ETF 중에서도 국내 ETF가 아닌 미국 주식과 관련된 ETF는 배당소득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매매 차익과 배당이 모두 있다라고 보시고요. 그리고 미국 주식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250만 원을 공제한 이후에 양도소득세가 22%의 분리과세가 있다라고 했었었죠. 그리고 미국 주식형 ETF는 똑같습니다. 똑같이 250만 원 공제 이후에 양도소득세 22% 분리형 과세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좋아. 낼 거는 낼 테니까 어떻게 절세를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면, 자, 첫 번째는 가족 간의 증여. 이것도 우리가 민감하게 다뤄야 합니다. 이게 또 이 돈에 있어서는 가족과 내가 또는 배우자와 자녀가 별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가족 간의 증여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제가 미국 주식, 테슬라라는 주식을 200불, 100불에 샀어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현재 200불입니다.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을 나의 배우자나 그리고 직계 존속 비속에게 만약에 증여를 했을 때에 지금 현재 가격이 $300다. 그러면 내가 매수했을 때 그 시세 차익 말고 지금 $300인 그 상태대로 가족에게 증여가 되기 때문에 취득가 조정의 의미를 가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우리가 국내 주식에서도 증권사를 교체할 때 내가 삼성전자를 지금 6만 원에 3만 원에 매수를 해서 수익이 지금 뭐 6만 원이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3만 원 시차익이 났다는데, 이 주식을 예를 들어 증권사를 이체하게 되면 현재 이체하는 가격으로 내 계좌에는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이 취득가 조정 의미이죠. 그리고 2025년 이후에는 요거 중요합니다. 1년 이상 보유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 배우자에게 이체를 했는데 배우자가 1년 안에 매도를 한다. 그럼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1년 이상은 보유를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수익난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데 직계 존속 비속은 10년간 5천만 원 한도입니다. 그리고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 한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 아침부터 하긴 그렇지만 배우자하고 10년간은 주식 이체하고 나신다면은 나쁜 일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열심히 알콩달콩 재미있게 사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손익상계철회 이건 뭐냐면 연간 실현된 순이익 기준으로 상계 처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미국 주식으로 1,000만 원의 수익이 났습니다. 그럼 250을 제외한 750만 원이 수익이 되겠죠. 이럴 때 국내 주식 중에서 손실이 너무 깊은 종목이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이 종목은 계속 갖고 가야 돼. 삼성전자는 계속 갖고 갈 나의 주식인데 지금 현재 마이너스예요. 이럴 때는 물론 지금 팔면 손실이긴 하지만 현재로서 그냥 세금을 어떻게 낼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조금 쓰리긴 하지만 그 금액만큼을 예를 들어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종목에서 손절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 손절난 금액과 미국 주식에서 수익난 금액을 같이 상계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입장에서는 그럼 손실난 거 어차피 갖고 갈 건데 너무 아깝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텐데 맞습니다. 그렇죠. 그때 그런데 다시 삼성전자를 사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10만 원에 삼성전자를 샀는데 지금 5만 원이다. 그럼 5만 원의 상계 처리를 미국 주식 수익난 것만큼 하고 그리고 현재 5만 원에서 아니면 조금 더 싼 가격에서 매수를 하는 거죠. 그럼 난 이 가격부터 어차피 내가 이 종목을 갖고 갈 거니까 배당도 받아야 하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가격이 인지가 되기 때문에 조금씩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 주식을 한꺼번에 팔지 말고 조금씩 그 안에서 해당 범위가 되게끔 이렇게 교묘하게 계산을 해서 매도하시는 것도 전략이다. 그래서 연간 실현된 순이익 기준으로 상계 처리가 된다라고 보시고 그리고 기본 공제 한도 활용 안에서 단계적인 매도 전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주식을 막 많이 몇십억씩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 기본 공제 한도 내에서 그리고 국내 주식과 같이 연동을 해서
단계적인 매도 전략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네 번째, 연금 계좌를 활용한 비과세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국내 증시에 상장된 미국 주식 ETF를 연금 계좌 IRP나 또는 ISA를 통해서 투자하면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IRP 같은 경우에는 55세 이후에 연금 수령 시 연금 소득의 3.3에서 5.5%로 과세가 됩니다. 양도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용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IRP 계좌 같은 경우에는 기본 비과세 한도가 200만 원, 일반형은 그렇고요. 400만 원,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초과부터 9.9% 분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연금 계좌를 활용해서 비과세 투자를 하시게 되면 또 세금에 대한 부분을 줄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다면 미국 주식으로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나서 세금을 걱정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 계좌가 풍성해지셔서 찐 부자가 되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면서 앞으로 여러분들 미국 주식 투자와 국내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는 그런 한국경제 파트너 가문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투자를 잘해서 대박이 났는데도 이중과세로 날벼락이 맞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만큼 세금은 아는 것이 힘이죠. 한국을 넘어서 미국 주식까지 또 차트의 신, 절세의 신 가무숙 파트너님께서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절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또 가무숙 파트너님이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특별한 선물이 있다고 하던데 어떤 선물일까요? 네, 맞습니다. 가문숙의 전성기 1, 2 그리고 제가 지은 저서 2권에 대한 노하우가 넉넉히 들어있는 차트의 정석 24강 VOD 강의입니다. 물론 당연히 무료이고요. 또 무료기 때문에 여러분들 해놓고 안 들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왜 헬스장도 무료로 해놓고서는 안 간 경우 많으시죠? 그런데 이 강의는 여러분들이 1강, 2강, 3강 듣다 보면 그리고 이게 제가 이렇게 VOD로 화면을 놓고 한 게 아니라 앞에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습판을 하면서 강의를 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강의당 30분, 40분, 50분씩 알찬 내용들이 들어있고요. 최근에 또 테마처럼 움직이고 있는 신규 상장주들에 대한 접근 방법이라든지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정말 차트에 대한 초급, 중급까지, 고급까지의 과정이 모두 다 녹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변에서 가족들과 자녀분들 같이 공유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모든 가족이 다 같이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그런 투자를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거라고 자신합니다. 지금 아직 안 하신 분들 있으면 놓치지 마시고 얼른 하셔서 여러분들 2025년 대박 나시는 투자자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실제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는 차트의 정석 선물 꼭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가무숙 파트너님만의 전매 특허 시간, 지난주 상담했던 종목들을 AS 해드리는 시간부터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너님 먼저 카카오부터 가볼까요? 네, 맞습니다. 카카오. 저희 이 시간의 시그니처인데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 참 안타깝게도 최근에 바닥에서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또 인공지능 AI에 대한 이슈가 있었었죠. 그런데 그 이슈 이후에 전고점 돌파를 못하고 밀렸던 그림입니다. 지난 시간에 48,200원에 비중이 82%. 추가 매수를 많이 해주셔서 비중이 이렇게 됐는데 일단은 조금 안타깝게도 다시 추가적인 하락이 이어졌습니다. 다만 전저점을 지지해줬기 때문에 아마 우리 시청자님이 82% 비중 지금 48,200원이면 당장 매도하기가 쉽지 않으실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다행인 건 지난번 11월 달 저점도 지지해주고 있고 그리고 1월 달 저점도 지지해주고 있는 2월 달 저점도 지지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아래에서 다시 방향성을 돌리고 있는 그림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저는 그냥 보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241선 돌파의 흐름들이 다시 한번 시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1차 목표 주가는 일단 45,000원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2차 목표 주가는 48,000원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48,000원, 즉 매수하신 단가를 강하게 돌파하지 못한다면 그때는
비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요 구간이 돌파가 안 된다면 비중을 좀 줄이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물량을 조금 더 가지고 가시는데 사실 길게 본다면 카카오는 또 오를 종목입니다. 낙폭 과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48,000 돌파 이후에는 1차 목표 주가 51,000원, 그리고 2차 목표 주가는 55,000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또 한번 했던 종목이 제주반도체라는 종목이었었어요. 네. 이 종목은 제가 너무 기억을 잘 하고 있는데 사실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매수 단가가 좀 높았었고 그리고 단기로 접근하셔서 이것저것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우리 시청자님은 단기적인 대응 전략만 원하셨었죠. 다행히 기관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국면이고요. 단기적으로 반등한 이후에 조정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19,200원에 35% 비중 얘기하셔서 저는 241선과 장대 양봉이 나왔던 종가 부근 16,500원 언저리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심스러운 제 생각으로 본다면 굉장히 빠른 단기 매매만 원하시는 분이어서 그냥 혹시 매도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주반도체를 보유하고 계시는 우리 다른 시청자분들, 우리 국고처가 지금 또 진행하고 있는 건 당장 이 종목이 내가 의뢰하지 않았지만 관심을 갖고 있거나 같은 섹터일 때 아마 우리 시청자님들이 같이 관심을 갖고 보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주반도체는 똑같습니다. 16,500원 음봉상으로 이탈한다면 매도하시는 전략 드리겠고요. 위로는 25,500원이 1차 목표 주가이고 25,500원을 돌파해 준다면 그 다음에 2차 목표 주가는 23,000원까지 보시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삼성 SDI였습니다. SDI 얘기를 하면서 제가 2차 전지 얘기를 좀 드렸었죠. 네. 조심스럽게 제가 우리 VIP 가족분들께도 당장 제가 2차 전지를 지금 추천을 드리고 말씀드릴 수 있는 구간은 아니지만 기보유자라면 마음 좀 내려놓으시고 갖고 가시라고 했고 그리고 신규로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목돈을 투자하지 마시고 한 달에 뭐 50만 원, 100만 원 내가 적금을 넣고 펀드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SDI나 포스코 퓨처엠이나 코스모 신소재, LNF,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이렇게 2025년 6년도에 실적이 대폭 늘어나는 LG 엔솔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매수를 조금씩 해나가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 가운데 SDI는 29만 9,500원에 비중 10%라고 하셨는데 제가 조금 비중을 늘릴 수만 있다면 조금 늘리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행히도 이 종목은 바닥을 다지고 21선을 우상향시키면서 반등이 나오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일단 1차 목표 주가는 28만 원 보시고요. 시간 싸움과의 여유가 있으시다면 저는 하반기까지 내년까지 보시는 전략 드리면서 기술적으로는 1차 목표가 이후 2차 목표가는 33만 원 정도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외에도 가온칩스라든지 뭐 여러 종목들이 몇 개 더 있었습니다. 요 못다한 종목들은요. 내일 9시 공개 특강에서 또 기다리시는 분들 계시니까요. 한 번 더 AS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국고초 7시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